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주말에는 조선 이야기, 좀 덜 민감한 이야기, 평일에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해방 전후사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질문과 댓글이 우리 조교들이 이제 살펴보고 그게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됐는지를요 한 30분에서 1시간 만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제 입장에서 유튜브 주제들도 많이 적어지는 것 같고 너무 간추려져야 되니까 내가 주제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해방 전후사를 한 10개 정도 주제로 나눠서 쭉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보수 유튜버들 가짜뉴스 언급한 것들 제가 그 역사 왜곡이라고 다 깨드리겠고, 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되었다라고 하는데 독립이라는 게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혼자 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니 해방 맞이하고 남북한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허리가 쪼개져 있는 상황인데 혼자 섰다는 말이 가능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독립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그리고 8월 8일 날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하면서 만주에서 관동군을, 박정희가 속해 있었던 관동군을 탱크가 밀어붙이기 시작했고요. 8월 9일에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다시 한방 투하되면서 일본이 8월 15일에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과 정말 죽어라고 싸웠던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소련까지 이런 연합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추축국이라고 불렸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조금 빨리 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대명제를 달았죠.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켰냐? 그게 100%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폭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독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끔찍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겼더라면,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현재 그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의 식민지들은 지금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했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통치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도 독립을 맞이했죠. 그래서 실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더라도 우리는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했을 거고, 뭐 물론 반일 종족주의 저자 같은 새끼들은 한국 신민화에 앞장서면서 뭐 이광수 차남선이 일제강점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치론 같은 걸 주장했겠죠. 자치론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치란 말이 좋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채 우리가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총독도 우리가 하고 총감도 우리가 하자가 자치야. 아마 그 짓거리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독립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독립이 돼 있었을 거라고요. 다만 독립이 늦어졌겠죠. 그러면 미국의 원폭 투하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우리의 독립을 앞당겨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 됐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열차게 독립운동하셔서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독립을 했단다. 독립을 맞이했단다. 이거 문제 있나요? 이 표현이 문제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헛발질한 거 아니고요. 헛수고하신 거 아니라고요. 가열차게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독립, 해방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처음 언급했던 게 1943년에 열렸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와 중국의 장제스가 만납니다. 영국의 처칠은 중국의 장제스를 개무시하면서 내가 왜 저딴 새끼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의 루즈벨트는 중국의 장제스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정상이 카이로에서 만나서 일본을 패전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상당히 올라갔던 게 사실이고요. 카이로 회담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다 제잘로 돌려놓는다. 여동이라든지 만주라든지 대만은 중국에게 복속되고 동남아 국가들 다 독립시키고 남태평양의 섬들을 전부 다 독립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책 부록처럼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한국인이 식민지인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노예였다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노예였다니까요. 노예였음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 영어 나옵니다. 인류 코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한반도를 독립시키자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카이로 회담에서 도대체 왜 갑자기 한반도의 독립을 언급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 회담의 헤드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빼앗아간 영토를 제자리로 돌린다는데 1차 세계대전 발발은 1914년이고 우리가 일본에게 한일 합방당한 건 1910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게 병합당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를 독립시켜줄 이유가 없죠. 카이로 회담에서 만약에 우리를 독립시키겠다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는 표현이 없었으면,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본 패망 이후에 영토 문제 논의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와 일본이 막 옥신각신 했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우리 한반도를 독립시켰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우리가 독립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약속됐고 일본 패망 직전인 45년 7월에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우리 독립이 재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명의 주요 각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한반도 독립은 누가 건의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장제스가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장제스에 대해서 무한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한반도를 국제가 공동 경영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스가 특히 루즈벨트를 만나가지고 아니다, 얘들 굉장히 가열차게 독립운동했다, 그러니까 얘들 독립시키자. 물론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국익만을 생각하죠. 장제스가 뭐 우리 민족을 뭐 얼마나 예쁘게 봐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장제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1%도 나중에 마오쩌둥에 밀려서 중국 대륙을 빼앗기고 대만으로 쫓겨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자기 밑에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이 고생하고 자기를 잘 따라다녔으니 나중에 한반도를 독립시키면 임시정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한반도의 독립국가를 이끌 테니 어찌 보면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그래 너희는 우리의 항상 사대했으니 너희 독립도 우리가 함께 이끌어주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장제스는 처칠과 루즈벨트를 만나서 왜 한반도 독립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게 병합된 한반도의 독립을 강하게 어필했을까요? 그건 장제스가 보기에도 정말 한국인들이 가열차게 독립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장제스가 인정하는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누굽니까? 김구죠. 김원봉이죠. 아, 이 이야기가 또 길어져 버리겠네. 여러분, 김구는 언제부터 장제스와 함께 합니까? 1932년 4월에 윤봉길 의거에 깜짝 놀래.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이러는 것도 나중에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임시정부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래저래 해서 상해 사변이 일어나고 상해가 점령당합니다. 원래 그거 다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 상해 점령했다고 전쟁 승리 기념 시기에서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자기네 뭐 외왕 생일과 겹쳐서 행사하는데 윤봉길이 도시락 올려버린 거 아니야? 지금은 물통폭탄이었다는 설도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때 장제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100만 중국 군인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구나, 윤봉길 배후에 김구가 있다는 거 알게 되고, 어차피 우리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는데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으니까 우리 임시정부 활동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야, 앞으로 분명히 일본은 우리 중국을 쳐들어올 거고 우리 중국 본토에서 일본과 계속 싸워야 될 텐데, 장제스 표현입니다. 김구야, 너나 따라다니거라. 내가 항일전을 계속하다가 언젠가 어디선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중국 관내라는 게 만리장성 산의 관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관내에 무장투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자, 이래서 1932년에 임시정부를 떠났던 김구는 장제스를 따라다니면서 난징에서 광저우까지 갔다가 충칭까지 들어갔는데 이때 무려 8년을 장제스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8년 동안 김구는 임시정부 관련 지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3대 국무령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가 위기상황이고 자신의 이름값으로 임시정부가 이끌어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1927년에 자신의 국무령 직함을 다 떼버리고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죠. 막말로 임시정부 직함, 무슨 뭐 주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장제스를 따라 8년간 장제스 밑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빈정도 상하고 진짜 화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1940년에 가서 그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장제스가 중국 관내 무장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걸 약속이 실천되죠. 그게 1940년 한국 광복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장제스는 김구의 독립운동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또 하나, 장제스가 눈여겨보고 가장 예뻐했던 인물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은 사회주의자고 또 그렇다고 완전 좌파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열단원을 이끌고 있었고, 근데 그 의열단원들을 장제스가 교장이었던 황포군관학교에 유학을 시키죠. 그리고 장제스는 이 김원봉을 너무 예뻐했기 때문에 당시 중국 국민당 수도였던 난징에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만들게 하고 김원봉을 교장으로 시키죠. 실은 김구를 데리고 이렇게 항일전 전개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장제스가 1940년 충칭에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주기 전에 중국 관내에서 먼저 김원봉에게 무장단체를 허락하죠. 그게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을 때 그 밑에 산하부대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질 때 김구는 빡쳤을 겁니다. 내가 장제스 네 말 한마디 믿고 이렇게 정말 자존심 상해가면서 우리 임시정부가 너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김원봉에게 무장단체를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화북지대로 올라가서 마오쩌둥과 연대하고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던 김원봉은 김구가 부른 것도 있지만 장제스가 이리 오거라라고 해서 충칭에 합류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독립운동가 두 분의 노력을 보고 장제스가 어찌 국제사회에서 야, 한국인들은 그렇게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니 우리가 이들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완벽한 팩트 역사적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43년에 장제스가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를 만나러 카이로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김구가, 이제 충칭 임시정부에서는 김구는 주석이었고요. 당시 부주석이 되기 전에 선전부장인 김규식과 외무부 장관인 조서왕과, 이 조서왕은 삼균주의 발표했던, 건국강령 발표했던 또 유명한 인물입니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인 지청천과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인 김원봉. 와, 훌륭하신 분들이죠. 김구, 김규식, 조서왕, 지청천, 김원봉 5명이 장제스를 찾아가서 네가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를 독립시켜주겠다는 걸 확답을 받고 오라고 장제스에게 압박을 했고, 장제스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카이로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독립운동하셨던 이 5분의 노력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독립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카이로회담과 아까 내가 포츠모스 조약이라고 했나? 포츠담 선언, 미안합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이 재확인되면서 당시 우리 국내 지식인들에 의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동포들 역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가 독립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외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 솔직히 이야기하면 항복선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졸라 빈정상합니다. 나는 일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겠다, 이딴 소리 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이제 일본의 패망 소식이다 하고 태극기 들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카이로회담과 포츠담 선언에서 국제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독립을 확양받았던 것, 임시정부에 계셨던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김구, 조상, 지청천, 김규식, 김원봉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수 쪽에서 아니 루즈벨트하고 이승만이 미리 만나가지고 루즈벨트가 한반도 독립을 약속했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데 사료적으로 증거를 대십시오. 단 한 건의 증거도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 내 어떤 자료에서도 루즈벨트가 카이로회담에서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던 적은 없었고요. 정확히 루즈벨트가 장제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고요. 미국이 루즈벨트에게, 이승만이 루즈벨트에게 한반도 독립을 청원했던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는데 왜 보수 진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보수 유튜버가, 발음도 안 되네, 이승만이 미국에게 건의해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독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역사적 근거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거든. 아니면 어린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자신 있게 우리 훌륭하신 독립운동가들이 가열차게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도 충분히 훌륭한 대답이 됨을 말씀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38도선 분담선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